네,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5월 12일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비판 제10주차 첫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시상 자료는 5월 9일 날 어버이날 다음날 신문에 난 기사인데 한국형 발사체를 이제 앞으로 준비하여서 달 착륙을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2031년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쏜 우주선으로 달에 안착을 시키는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뭐 2031년 해봤자 지금부터 9년 남아있어요. 9년 안에 이제 우리가 로켓들을 준비하고 또 이런 테스트를 거쳐서 이제 달에 로켓들을 쏘아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드는 비용이 얼마냐고 하면 1조 9,330억 원이니까 거의 2조 원을 들여서 이렇게 우주 비행체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인데 나라에서 이렇게 큰 비용을 들이는 이유는 이 달에 어떤 뭐 광물이라든지 또 이런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연구를 하면서 또 이런 개발을 통하여서 여러 부수적인 기술이라든지 또 자원이라든지 또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바꾸어지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또 긴 시간을 들여서 투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스윙이나 또 이 플라이 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이 위에 있는 것처럼 1989년에 이 목성을 향하여서 이제 미국에서 우주선을 띄우기로 이제 준비를 하고 모든 계획을 마쳤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달나라까지 가는데도 몇 년이 걸린다고? 9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목성까지 탐사선을 보내려고 하면 또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로 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10년이 넘게 이제 미국도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이 챌린저호가 발사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공중에서 폭발을 일으키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 이 우주선이 폭발했는가 보니까 액체 연료를 사용하였는데, 이 액체 연료는 고체 연료보다도 이렇게 다루기가 힘들고 또 위험성이 높은 것을 이제 발견했어요. 더 이상 이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액체 연료가 아닌 고체 연료로 바꾸어야 될 상황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런데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해왔는데 갑자기 액체 연료에서 고체 연료로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갑자기 로켓의 설계를 바꾼 거거나 또 연료의 양을 또 더 늘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10년 동안에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쏘아서 이 목성에 도달하기도 전에 이 우주선이 우주 미하가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과학자들이 이때 연료를 더 추가하지 않아도 목성까지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는데, 그것이 이 스윙 바이 또는 플라이 바이라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주선이 우주를 날아가다가 지구라든지 아니면 뭐 또 화성이라든지 금성이라든지 이 행성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 행성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달려서 부산까지는 갈 수 없지만 우리가 이 KTX라든지 비행기 안에 타고 있으면 우리 몸이 한 300km 또 900km의 속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주선을 이 행성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행체의 우주선의 속도가 이 행성의 공전주의 속도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이 행성을 빠져나오게 되어지면 처음 진입했을 때의 속도
게다가 그 다음에 이 행성이 공전하는 이 속도의 2배만큼의 이런 운동 에너지를 이 비행체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료를 따로 추가하지 않아도 이 속도를 또 에너지를 또 이렇게 갖게 되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지구에서 또 금성을 이용해서 이 몇 번의 스윙 바이 또 플라이 바이를 행하여서 이제 충분한 가속력을 얻은 다음에 우주에서는 저항이 없기 때문에 가속력만 얻기만 하면 원하는 지점까지 갈 수 있으니까 해서 연료를 싣지 않고도 이 목성까지 안전하게 도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스윙 바이, 플라이 바이를 볼팔매 그 운동이라고 또 이제 부르는데 우리가 이제 볼을 멀리 던지기 위해서는 그냥 던지는 것보다 이렇게 돌팔매질 원심력을 이용해 가지고 던지면 더 멀리 이렇게 나가라는 것처럼 이 우주선을 이 행성의 공전주기에 잡아서 운동력을 가속을 시킨 다음에 내보내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스윙 바이나 플라이 바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회에서 취업을 하고 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나의 힘으로 이 사회에서 성장을 하거나 또 발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우주선이 이 스윙 바이 또 플라이 바이를 통하여서 외부의 힘을 또 외부의 영향력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이 주변의 에너지 또 주변의 환경들을 잘 이용하면 적은 능력으로라도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백석대학교입니다. 이 백석대학교의 힘, 또 백석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경험, 또 백석대학교가 갖고 있는 이 교수진이라든지 영향력을 여러분이 잘 이용하면 여러분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올해 그 2월 17일 날 발표한 거 보면 교사 임용고사에서 106명이 합격을 하였다라는 기사가 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새 임용고사는 뭐 서울연고대 학생들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새 특별히 지금 이제 교사가 남기 때문에 교사를 많이 뽑지도 않는 이런 상황인데 보니까 유아교육과에서 1명, 그 다음에 특수교육과에서는 자그마치 52명이나 임용고사에 합격을 했습니다. 혹시 지금 온 학생 중에서 특수교육학과 재학생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유아교육과, 유아특수교육학과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특수체육교육학과 지금 이번에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다 합치니까 106명이나 이렇게 합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혼자서 임용고사를 준비했다라고 하면 임용고사에서 좋은 성적 내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한데 이 학교가 또 임용고사에 대한 이런 경험들이나 출제 경향이라든지 또 이런 공부하는 것들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서 이런 좋은 성적을 나타내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수업 끝나고 이게 요 계단으로 보면 플랜카드 크게 하나 걸려 있는데 혹시 플랜카드 보았나요? 혹시 걸리는 플랜카드 봤나요? 여러분들은 참 주의력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나가면서 바로 여기 계단에 플랜카드 크게 붙어 있는데 여기 5월 7일자 신문이니까 이번 주 신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 백석대학교가 대학 연합과정 운영대학으로 선정되었다라는 것인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이제 4년 졸업하면 취업을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취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해외에 취업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일반화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임금이라든지 금은 좋은 이제 해외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거다.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뭐 외국에서 어떤 기업이 어떤 인력들을 필요로 하는지 정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학교에서 이 정보들을 다 취합하고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까지 다 훈련
훈련시켜서 내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그 경영학과, 또 우리 백석대학교의 관광학과, 게임학과, 스포츠학과, 호텔 요리학과 등 총 8개의 분야에서 500명을 그 해외에 취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뭐 완벽한 취업도 있지만 한 3분의 2 대부분은 또 이제 인턴 과정으로 1년이나 6개월 정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저는 이제 이 신문만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이 프랜카드에는 벌써 이제 선정이 되어진 것 같아서 학생들 명단이 쫙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취업을 기회가 해외에 또 이렇게 좋은 기업에서 취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응시할 생각이 있나요? 네. 아, 네. 혹시 취업한다면 국내보다도 훨씬 더 조건이 좋고 여건도 좋은 이런 회사에서 만약에 쓰기를 원한다면 해외에 취업할 생각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취업 자리라는 건 아는데 경험도 없고 또 지식도 없고 또 뭘 준비하는지 모를 이런 것에 우리 백석대학교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제공하여서 그렇게 인선착오로 또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결해주는 과정들을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혼자 가지고 있는 정보 또 여러분의 능력만 가지고 이 사회에 취업을 하거나 성공을 하기보다 우리 백석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역량들을 또 경험들을 잘 활용하면 훨씬 더 좋은 취업이 또 좋은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이 기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백석대학교에서 전공 공부가 수업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상담 프로그램도 있고 또 여러분의 또 어떤 지도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보면 여러 그 공지사항들이 있는데 이건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유심히 보고 또 도전하고 또 참여하면 여러분에게도 이제 좋은 기회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이렇게 좀 참여하고 또 동참하는 그런 여러분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그 출석 체크를 지금 좀 하고 그다음에 가지고 할게요. 오늘 교재 8장 추론을 평가하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147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우리는 보통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온갖 것을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론에는 확신할 수 있는 추론이 있고 확신할 수 없는 추론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 1에서 보는 것처럼 메리가 신생아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아이가 아직 혼자서는 밥을 먹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다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론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예인 존이 18살 먹은 고등학생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존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아이폰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라고 해보면 미국의 많은 학생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또 미국의 핸드폰이 대부분 아이폰이기 때문에 적절한 추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경우 확신 있게 추론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 1과 예 2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추론이 어떤 경우에 확신을 주는지 또 어떤 경우에 확신을 주지 못하는지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원리를 찾아보는 것이 이번 시간 강의의 목적입니다. 먼저 추론에 대해서 살펴보면 148페이지 14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것을 논증할 때
참이거나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를 제시하고 이런 이유가 결론이나 해석, 결정을 뒷받침한다고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이유로부터 결론을 추론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논증은 언제나 이유와 추론으로부터 이루어지며 추론은 이유로부터 결론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형식으로는 R1 따라서 결론의 형식을 띠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무엇이라고 결론 내린다 등의 형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8.2 좋은 추론인지 대략 검사하기. 교재 149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에 보면 논증에 제시된 이유가 참인지 또는 받아들일 만한지를 판단하는 일과 이런 이유에 바탕을 둔 추론이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일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의 두뇌는 평균적으로 남자보다 작다. 따라서 여자는 남자보다 머리가 나쁘다라고 추론한다라고 가정해 보면 예 1의 추론에 있는 것처럼 이유가 참이라 하더라도 뇌의 크기와 머리의 나쁘고 좋은 것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유는 결론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유가 결론을 정당화하려면 이 둘 사이에 강한 연관성, 즉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예 1에서 본 것처럼 영국의 경우 여자의 두뇌가 평균적으로 남자보다 적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이유는 참입니다. 하지만 여자가 남자보다 머리가 나쁘다는 결론은 남자가 여자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갖는 사회라고 한다면 이 결론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유는 참이지만 이유에서 결론으로 나아가는 추론이 잘못된 논증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좋은 추론일 수 없습니다. 이 추론이 정당하지 못한 까닭은 이유는 참이지만 결론은 거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유가 참이지만 결론이 거짓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나 다른 관련 고려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좋은 추론일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즉, 이유를 받아들이면 결론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면 그 추론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유는 참이지만 결론은 거짓이 되는 상황을 생각해 낼 수 있다면 그 추론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1에서 보는 것처럼 이유가 받아들일만 하더라도 추론이 잘못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논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추론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유가 받아들일만 하지 않아서 좋지 않는 논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예 2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이 책의 요지를 다 암기한다면 비판적 사고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요지를 다 암기했다. 따라서 여러분은 비판적 사고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을 때에 여기 나온 이유가 참이라면 결론도 참이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 추론은 우리 검사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좋은 추론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의 요지를 다 암기하면 비판적 사고시험을 잘 볼 수 있다고 하는 이유는 분명히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논증은 잘못된 추론을 해서가 아니라
이유 가운데 적어도 하나의 거짓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쁜 논증이 되는 예입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의하면 좋은 추론이 되려고 하면 다음에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유는 참이어야, 즉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에서 결론으로 나아가는 추론이 올바른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두 조건을 만족할 때에 우리는 좋은 추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재 153페이지 보면 3. 추론과 논증을 평가하는 몇 가지 다른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장인 7장에서 이유에는 서로 다른 종류가 있으며 그것들은 서로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종류의 추론도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논증은 모두 결론을 뒷받침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153페이지 7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이유는 참인데 결론은 거짓인 상황을 하나라도 생각해낼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아니오라면 그 추론은 연역적으로 타당한 바람직한 추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답이 예라면 그 추론은 연역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라고 평가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논증이 연역적으로 타당할 경우 이유의 참은 결론의 참을 완벽하게 보장해 줍니다. 이유가 참이라면 결론도 참일 수밖에 없으며 다른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래는 모두 포유동물이다가 참이고 포유동물은 모두 새끼를 낳는다 또 참이라면 고래는 모두 새끼를 낳는다도 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모두 참인데 결론이 거짓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연역적으로 타당한 논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153페이지 7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이유는 참인데 결론은 거짓인 상황을 하나라도 생각해 놓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좋은 논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15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이유가 참이라면 결론이 참이라는 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가? 만약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 이 논증은 좋은 추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54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예4가 있습니다. 아베가 버트를 살해했다고 고백했다. 살인 도구는 아베의 건충이었고 거기에서 아베의 지문도 나왔다. 아베가 버트를 증오했다라는 것은 주변인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경찰의 수사 결과 다른 누군가가 관련되었다라는 증거도 전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아베가 범인임이 틀림없다라고 추론한다라고 가정해보면 이 논증은 연역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는 참이지만 결론은 거짓인 상황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함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여기 나온 정도의 증거라면 아베의 협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민사 사건에 적용되어지는 기준은 이보다 덜 엄격하여서 일상생활에서 제시되는 많은 논증은 예4와 같은 경우보다 훨씬 덜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령 그런 것들은 결정적인 논증이라기보다 합당한 논증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논증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어떤 가정이 들어있는지를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